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지난번에 매니아들만 안다는 세차용품 탑5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종류의 컨텐츠들이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런 주제의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디테일링 문화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든 획기적인 아이템 탑5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이거는 순위가 아닙니다. 그냥 종류를 말씀드린 거니까 전혀 순서는 상관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제품은 뿌리막이 시추 아담스 그래핀 스프레이 코팅입니다. 이 제품이 실제로 유명해진 거는 뿌리막이라는 개념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이 세차용품에 도입되기 시작하는 개념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핀이 꿈의 물질이라는 평이 많았어요. 일단 그래핀의 특징이 열전도율도 좋고요. 그리고 내구성도 엄청 단단하고 지속력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아담스 볼리시에서 그래핀 스프레이 코팅이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그래핀이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화제가 들어갔어요. 이 그래핀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코팅제에 영향이 있냐, 정말 내구성이 좋냐, 그래핀을 넣음으로써 뭔가가 효과가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만 많은 상태로 결국에 내용은 끝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그래핀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의 성능이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그래핀과 유리막을 합친 하이브리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리막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품들에 비해서 퍼포먼스도 훨씬 더 좋고 지속력도 상당히 길었어요. 그 당시에 우락스라는 개념은 뿌리고 닦으면 되는 그런 시공성이었는데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좀 안 좋으면은 솔직히 한 달도 못 가는 제품이 파다했어요. 근데 이 아담스 그래핀 스프레이 코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몇 달, 짧으면 3달, 길면 6개월을 진짜 너끈히 버티는 진짜 유리막 같은 지속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같은 계열의 제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희가 리뷰한 것만 해도 루미너스 LM 그래핀 스프레이가 있었고 예전에 제이드 코팅제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리뷰했던 라노코 아이코닉의 르샤인도 있었고요. 이 뿌리막이랑 카테고리가 없었는데 이 아담스 그래핀 스프레이 코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이 아담스 그래핀 스프레이 코팅과 같은 계열의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이 뿌리막이라는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품의 성능이나 지속력을 중요하신 분들은 아예 뿌리막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이게 일반 무락스에 비하면 좀 시공성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가지고 못해볼 만한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긴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뿌리막이라는 걸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전에도 코팅제와 관리제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체감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 뿌리막이라는 계열의 제품이 나오면서 오히려 코팅제와 관리제가 오히려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는 그런 부분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장에서 정말 획기적인 제품이었고 그 시작을 아담스 그래핀 스프레이 코팅이 시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성 프리워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산성 프리워시를 알린 라보코스메티카의 퓨리피카가 있죠. 근데 이 관련해서는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 피니쉬케어가 이 3pH는 최초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퓨리피카를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상용화를 해가지고 국내에 도입이 된 거는 마프라가 시작을 해서 이 퓨리피카를 내놓으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 전에는 산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 단어적인 산성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녹여내리는 약간 이런 물질이기 때문에 피부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차를 부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변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은 개념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이전에는 산성 휠 클리너는 있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사람들이 산성 계열의 제품들은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프라에서 라보코스메티카라는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산성 프리워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3pH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알려주는데 절대 산성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위험한 게 아니다. 제품에 따라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실제로 현재 나오는 산성 프리워시들을 보면은 이게 산성이라고 해가지고 도장면에 전혀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터스팟 같은 가벼운 무기질 오염을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알칼리만 사용하고 바로 중성 세차를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알칼리를 세정한 다음에 산성 프리워시로 무기질 오염물을 제거하면 다음에 중성으로 클리닝을 하는 그런 3pH의 공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디테일링을 어느 정도 이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3pH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3pH는 정말 이 디테일링 시장에서 아주 큰 획을 그은 시스템입니다.
그 획을 시작한 라보코스메티카의 퓨리피카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산성 프리워시 제품이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보편화된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탈지를 목적으로 하는 습식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이전에도 페인트 클렌저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유명했는데 P21S의 페인트 클렌저가 유명했고요. 그리고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의 인핸스가 유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의 공통점은 일단 무연마성입니다. 그리고 크림 타입의 건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고착된 오염물을 제거할 때 혹은 얼룩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탈지를 어떻게 했냐? 뭐 예를 들면은 이소프로필 알코올 쓴다고 하든가 아니면은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의 액상용 탈지가 있었어요. 그걸 뿌려가지고 뭐 분해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닦아내는 거였는데 왁스오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차 전체를 탈지하겠다 그러면은 왁스오프 거의 한 통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 용량 소모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전에야 뭐 탈지할 일이 많지 않았지만은 조금 이 탈지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왁스 전 처리에 대해서 좀 설명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 탈지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탈지를 하시는 분들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탈지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해성 가치가 두 개의 제품이 나옵니다. 림피오 페인트 클렌저와 스팽글의 리턴이라는 습식 페인트 클렌저가 나옵니다. 이 제품은 건식이랑은 다르게 말 그대로 물을 묻혀서 사용하는 습식 페인트 클렌저예요. 이것도 건식처럼 오염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제품 습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도장면에 있는 코팅층이나 얼룩, 유분기 같은 걸 제거하는데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지성 케미컬로 많이 씁니다. 이 제품이 나옴으로써 탈지를 하시는 분은 오너들이 정말 많이 생겼고, 탈지가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탈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림표 측에다가 물어보면은 습식 페인트 클렌저가 정말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예전에 스팽글도 상당히 많이 나갔던 시절이 있었고요. 어느 제품이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두 제품이 출시함으로 인해서 이 탈지 케미컬에 대한 개념도 바뀌었고, 습식 페인트 클렌저라는 시스템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디테일링 문화를 크게 바꾼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원액 폼렌스예요. 이 폼렌스라는 것 자체부터 일단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세차를 했을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프리워시 케미컬을 그냥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은 압축 분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획기적으로 폼렌스라는 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거품으로 도포하는 게 참 쉬워졌어요. 그런데 어찌되든 간에 이 폼렌스가 덩치도 크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케미컬을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하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계속 써왔어요. 근데 일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자기 님이 원액 폼렌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내놓기 시작하셨어요. 이 작은 보틀에 원액만 넣고 쓰는 건데, 근데 스로틀이 일반 폼렌스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 1대10 정도의 희석비에 맞춰가지고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희석을 할 필요도 없고요. 불필요하게 많은 양을 담아놓을 필요도 없고, 불필요하게 무거울 필요도 없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폼렌스를 쓰시던 분들 중에 이제 정보력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점점 원액 폼렌스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물론 기존의 폼렌스를 계속 고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아무래도 폼렌스의 단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점 원액 폼렌스로 바꿔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차 시장에서 정말 불편했던 프로세스 하나가 완전히 개편이 된, 아주 크게 개편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원액 폼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또 획기적으로 뭐 디테일링 문화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제품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드릴 건 퀵 체인지 폴리셔입니다. 이 퀵 체인지 폴리셔를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이 오비트를 교체를 해가지고 구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플래스픽시와 바토카 X4 그리고 샤인메이트 EB210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싱글 오비트와 듀얼 오비트를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비트를 바꾸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루페스 나노 아이보이드입니다. 근데 이 루페스 나노 아이보이드와 이 퀵 체인지 시스템에 좀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오비트에 일일이 렌치를 껴가지고 풀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플렉스 픽시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퀵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헤드를 당겨가지고 오비트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파생 제품인 바토카 S4가 나왔고요. 그리고 샤인메이트 EB210이라고 완전히 또 다른 시스템의 오비트 교체 방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플렉스 픽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엄청나게 파란만장한 효과를 발휘했어요. 실제로 제대로 오비트를 교환한다는 방법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물론 피닉스 헤드 같이 파생 제품이 있긴 했지만은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좀 덩치도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플렉스 픽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간단한 방법으로 싱글과 듀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듀얼 오비트도 쉽게 편심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플렉스 픽시와 바토카 엑스포에서 싱글의 패드 인치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 아쉽지만, 반대로 샤인메이트 EB10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플렉스보다는 저는 샤인메이트를 사용을 권하는 편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제품은 정말 폴리셔 시장에서 매우 획기적인 그런 개념의 시스템이었어요. 뭐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저도 솔직히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구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결국 광택기를 따로따로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싱글 광택기와 듀얼 광택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이런 퀵체인지 무선 광택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주냐면요, 원래 광택기 리뷰나 광택기 관련된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상이 많지 않아요. 근데 플렉스픽시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된 광택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튜브 영상이 많습니다. 뭐 국내에도 꽤 있는 편이지만 해외 영상에도 정말 많아요. 일반 광택기들 검색해 보세요. 뭐 해외에도 좀 어느 정도 영상 리뷰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국내에 리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해외 리뷰도 좀 유명한 유튜버들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에 반해 플렉스픽시는 검색하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디테일링 시장에, 특히 폴리싱 시장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링 문화에 정말 획기적이었던 제품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디테일링 문화를 크게 바꾼 획기적인 아이템이 뭐가 있나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외에도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한테 도움될 수 있는 새로운 영상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